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은 목적에 따라 S3 클래스 구분하기라는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클래스 메소드 사업본부 웹 컨설팅부에서 AWS 솔루션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이수재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은 AWS에서 이용할 수 있는 S3 클래스들의 특징을 간단하게 알아보고 각 클래스의 비용 및 책정 시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의 짧은 세션이므로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S3는 24년 8월 기준 현재 8개의 클래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래스마다 다른 스펙을 제공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점이 다른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클래스마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액세스 속도와 처리량, 그리고 가용성입니다. 만약에 액세스 속도에 민감한 워크로드라면 클래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액세스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큰 객체를 주로 다루는 워크로드라면 클래스가 어느 정도의 많은 처리량을 제공하는지 클래스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부 클래스는 가용성을 낮추는 대신 비용 효율성을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가용성을 낮추고 조금 더 싼 가격을 제공하는 경우겠죠. 가용성이 중요한 워크로드가 아니라면 이런 비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 가용성을 희생하는 선택지도 있으므로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클래스마다 저장 비용이나 액세스 비용 등도 다릅니다. 비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3는 대부분의 클래스에서 99.99 소수점 아래 구별한 개 내구성을 제공합니다. 즉, 서비스 자체의 스펙으로 인한 파일의 소실은 거의 없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차이점을 알아두고 S3는 어떤 클래스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S3 클래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3의 스토리지 타입을 크게 나누자면 S3 타입과 글래셔 타입이 있습니다. 현재 제공하고 있는 S3 타입의 클래스는 5 가지 제공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면 우선 S3 스탠다드입니다. S3 스탠다드는 가장 범용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S3 클래스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S3라고 하면은 이쪽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액세스 속도도 빠른 편이고 처리량도 매우 많은 처리량을 제공하므로 보통 자주 액세스하는 데이터라면은 가장 사용하기에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식 문서에 따르면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동적 웹사이트, 콘텐츠 배포,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사례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S3 스탠다드 IA인데요. 스탠다드의 성능을 거의 동일하게 사용하면서 가용성을 조금 낮추는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클래스입니다. 대상 데이터로는 자주 액세스하지는 않지만 필요할 때는 바로 액세스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저장할 때 많이 고려됩니다. 주된 사용 사례로는 자주 액세스하지 않는 장기간 보관이 필요한 파일의 저장이나 백업용 데이터 스토어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어서 S3 원존 IA입니다. 원존 IA는 앞서 설명한 S3 스탠다드 IA에서 가용성을 조금 더 낮추고 비용을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하는 클래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S3 IA 같은 경우에는 3개의 가용 영역을 이용하지만 원존 IA는 이름과 같이 하나의 가용 영역에 파일이 저장됩니다. 따라서 내구성이나 가용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해당 클래스를 도입할 때는 이런 가용성이나 내구성이 그렇게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워크로드일 때 적합할 수 있습니다. 주로 하나의 가용 영역에 저장해도 문제가 없는 백업용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도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S3 인텔리전트 티어링은 파일에 대한 액세스 빈도에 따라 적합한 티어로 객체를 이동해주는 S3 클래스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에는 저 S3에 저장하는 객체의 액세스 빈도가 불명확한 경우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S3 인텔리전트 티어링이 구분하는 티어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Frequent Access, Infrequent Access, Archive Instant Access의 3개의 티어로 나뉩니다.
그리고 각 티어에 따라 저장 비용이나 뭐 별도의 비용이 달라집니다. 주로 저장하는 객체들의 라이프 사이클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정할 수 없고, 일단 우선적으로 비용 효율적으로 이용해보고 싶다 하는 네, 목적이 있으시다면 뭐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S3 익스프레스 원존입니다. 익스프레스 원존은 이름과 같이 가장 빠른 데이터 액세스 속도를 제공하는 클래스입니다. 대신 이것도 이름과 똑같이 딱 하나의 가용 능력을 이용합니다. 스탠다드에 비해서 데이터 액세스 속도가 10배 빠르고 요청 비용을 50% 정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로 가장 자주 액세스하고 최소한의 지연 시간이 필요한 데이터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주로 세이지 메이커의 모델 훈련, 아테나, EMR, 글루 등의 분석 및 AI 모델링 서비스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해당 서비스들은 S3 익스프레스 원존이 배치되어 있는 동일한 가용 능력에 배치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S3 타입의 클래스들은 이상이고요. 이어서 글래셔 타입의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래셔 타입의 클래스는 보통 장기 복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위에서 설명했던 S3 클래스들은 객체를 그 상황 바로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지만 글래셔 플렉서블 리트리버이나 딥 아카이브 클래스는 객체를 바로 다운로드할 수 없고 최대 48시간 이는 클래스마다 조금 다른데요. 최대 48시간 소요되는 복원 작업을 필요로 합니다. 복원된 파일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둔 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만약 영구적으로 즉각적인 액세스가 필요한 경우엔 해당 객체를 다운로드한 후에 다시 클래스에 업로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S3 글래셔 플렉서블 리트리버 클래스는 원래는 글래셔라고 불렸던 클래스입니다. 특징으로는 아카이브한 대규모 데이터를 무료로 검색이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주된 사용 사례로는 연간 1, 2회 액세스를 하고 몇 분 안에 대규모 데이터의 집합을 가끔 검색하는 대량의 데이터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래셔 인스턴스 리트리버는 글래셔 클래스이지만 특이하게도 복원 작업이 불필요한 클래스입니다. 보통 글래셔 플렉서블 리트리버 바로 앞에 설명드렸던 그 클래스보다 액세스가 빈번하고 즉각적인 액세스가 필요한 경우에 고려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스탠다드 I 처음 S3 클래스 설명드릴 때 두 번째 설명드렸던 스탠다드 IA에 파일을 저장하는 것보다 저장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탠다드 IA의 글래셔 버전이라고 보시는 게 오히려 이해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공식 문서에 따르면 사용 사례로는 의료 이미지나 뉴스 미디어 자산 등과 같이 즉각적인 액세스가 필요하진 않지만 아카이브 데이터에 간혹 가다가 액세스가 필요한 경우 그런 경우에 많이 사용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글래셔 딥 아카이브입니다. 딥 아카이브는 다른 클래스들보다 장기간 저장을 위해 보완된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S3 클래스들 중 가장 저렴한 저장 비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장 자체가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디아카이브의 복원 작업에는 24시간에서 최대 48시간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사용 사례로는 어떠한 규정이나 정책상 장기간 파일 저장이 필요한 경우에 고려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네, 각 클래스에 대한 소개는 이상이고요. 소개했던 클래스들 중 어느 클래스가 현재의 워크로드에 가장 적절한지는 지금 보이는 이미지와 같은 분기에 따라 나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림의 글자가 잘 안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발표하고 있는 세션의 마지막에 QR코드가 있으니 그쪽으로 액세스 하시면은 큰 이미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각 클래스들의 비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용을 제쳐두고 지금까지 소개한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단순히 오랜 보관이 필요하면서 한 번씩 액세스하는 경우에는 글래셔 플렉서블 리트리버나 인스턴스 리트리버를 도입하고 보다 자주 사용하면은 굳이 비싼 S3 스탠다드보다는 스탠다드 IA가 더 좋은 거 아닌가
혹은 스탠다드 원존이 더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쉽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제 위에 설명드렸던 선택 분기에 따라서 이제 조건에 맞춘 클래스를 고르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일단 비용 절감이기 때문에 뭐 비용에 관한 내용까지 확실히 확인하시거나 후에 워크로드가 지금 선택한 클래스가 제공하는 이제 비용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S3 계열 클래스의 비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비용은 이제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익스프레스 원존을 제외하면 스탠다드가 가장 비싸고 그리고 원존 IA가 가장 저렴합니다. 하지만 스탠다드는 검색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다른 클래스들은 이러한 검색 비용이 따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인텔리전트 티어링은 객체를 적절한 티어로 배정하기 위해 객체 1000개당 모니터링 비용도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쪽 두 번째랑 마지막 두 개 열인데요. 이쪽에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청구 가능한 객체 크기와 최소 저장 기간이라는 것도 뭐 정해져 있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스탠다드와 익스프레스 원존만 조건이 붙지 않는데 이 조건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글래시어 계열의 클래스인데요. 여기에서는 역시 디바카이브가 가장 저장 비용이 저렴합니다. 하지만 대량의 데이터 검색에서 플렉서블 리트리버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다른 클래스들은 데이터의 양에 상관없이 비용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글래시어 클래스에서 최소 저장 기간 조건은 아까 위에서 설명드렸던 S3 계열의 클래스들과 동일하게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턴트 리트리버는 청구 가능한 최소 객체 크기 조건이 붙어 있고 다른 두 클래스는 최소 객체 크기는 없는 대신 객체를 저장할 때 객체당 추가로 발생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위에서 표로 보았듯이 클래스별로 비용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S3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가장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저장 비용, 요청 및 검색 비용, 그리고 데이터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복제, 관리, 보안, 변환 등 그 외 작업에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저장하려는 객체의 이용 패턴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한 후에 적절한 클래스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도입 후에도 패턴을 한 번씩 점검하여 현재 클래스가 적절한지 한 번 더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전문가가 없으시거나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당장의 검토가 불가능한 상황이시라면 인텔리전트 티어링을 도입하여 다소의 모니터링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어떤 클래스가 가장 적절한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3 스탠다드와는 다르게 아까 설명드렸듯이 다른 클래스들은 추가로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스탠다드 IA, 원존 IA, 인텔리전트 티어링은 각 객체당 최소 128KB를 기준으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즉, 저장하는 객체가 이보다 작더라도 우선 128KB의 비용으로 청구됩니다. 그리고 이제 글래셔, 플렉서블 리트리버나 딥 아카이브의 경우에는 객체당 40KB 상당의 데이터가 추가됩니다. 이 추가된 데이터는 주로 검색을 위한 메타데이터로 이용됩니다. 이 데이터에 대한 상세한 청구 내용은 8KB는 S3 스탠다드 저장 비용으로 청구되고 나머지 32KB는 선택한 클래스의 저장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중요한 이유로는 우선 청구 가능한 최소 크기와 추가 발생 데이터가 이제 만약 저장하는 객체가 수 바이트 혹은 수 킬로바이트밖에 하지 않는 작은 데이터인 경우 예를 들자면 로그 데이터 같은 게 있겠네요. 그러한 데이터를 저장할 때 단순히 오랜 저장이 필요해서 혹은 스탠다드보다 저장 비용이 저렴하니까 라는 이유로 다른 S3 스탠다드 이외 다른 클래스에 저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결과 스탠다드에 저장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아서 비용들이 발생하여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큰 비용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의 이제 비용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파일들을 압축하여 저장하는 등 전처리 작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최소 저장 기간이라는 조건도 붙는데요. 보통 30일, 90일, 182일이 기준입니다. 만약 이보다 적은 기간 동안 해당 클래스의 객체를 저장하더라도 여기 적혀 있는 기간만큼의 비용이 청구됩니다. 따라서 저장하는 객체들의 이용 계획도 확실히 검토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 강조했던 대로 저장하는 객체의 사이즈나 저장할 기간 등을 제대로 검토하고 이용하는 것이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명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많은 내용을 하나의 표에 담으려다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글씨가 좀 작아져서 읽기 힘드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우선 10초 정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이나 오늘 글씨가 작아서 확인하기 힘들었던 표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화면에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스캔하시면 오늘 설명드렸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블로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5초 정도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율적인 S3 이용을 위해서는 검토하고 또다시 검토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이용 패턴이 정립되었다면 라이프 사이클 등을 설정하여 워크로드에 가장 적합한 클래스를 이용한 것이 좋습니다. 네, 이상으로 세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